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별일 없으시죠? 자, 오늘은 20페이지입니까? 예, 20페이지 사무소 이전인데,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만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크게 대답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크게 대답하시고, 알든 모르든 일단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알든 모르든. 그래야지 자꾸 수정이 되지.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결격 사유 했었죠? 안 했고. 자, 결격 사유 했었습니다. 결격 사유가 우리 법 1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13가지의 결격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가지만 하셨어요. 그렇죠? 자, 알고 계신 분은 대답하시면 돼. 첫 번째 결격 사유자가 누구였습니까?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 그렇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거나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도 여전히 뭡니까? 결격 사유자라는 거죠? 결격 사유. 언제 벗어납니까? 일단 성인이 되어야 벗어난다는 거죠.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만 19세가 되어야 벗어난다. 그렇게 알아두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결격 사유자가? 피성년 후견인이 먼저 했었죠. 피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받은 사람이죠. 언제 벗어납니까? 그렇죠. 종료심판. 예, 성년 후견 종료심판 받으면 벗어난다. 그래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피한정 후견인이죠. 자, 언제 벗어납니까? 마찬가지. 예, 한정 후견 종료 심판 받으면 벗어난다.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난다는 사실. 네 번째 결격 사유자는 누굽니까? 파산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네. 언제 벗어납니까? 복권 선고를 받아야 벗어나죠? 좀 크게 대답하시면 돼. 복권 선고, 복권 결정, 복권 선고 받아 벗어난다. 자, 파산 제도 말고 개인 회생이나 신용불량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결격 사유자가 누가 있습니까? 네, 수령자에 관한 내용이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또는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렇죠? 자,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형과 징역과 금고가 있죠. 사형은 죽는 거니까는 필요 없는 거고. 자,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이 법뿐만 아니라 어떤 법? 저법. 그렇죠. 저법. 이 법뿐만 아니라 저법. 불문한다는 소리죠. 예, 어떤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을 받게 되면 다 결격 사유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집행이 종료되는 것은 어떤 예가 있습니까? 집행 종료는 다, 그렇죠. 만기 출소예요. 그렇죠. 만기 출소. 저번에 갔다 오신 분 안 오셨나? 만기 출소, 만기 석방. 그렇죠? 자, 몇 년 지나야 됩니까? 3년이 지나야 돼요. 3년. 아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있기 때문에 3년 지나야 돼요. 그러면,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은 뭡니까? 예로? 만기 석방 아니죠? 가석방입니까? 예, 가석방은 뭐가 남아있어요? 자녀 형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야 돼? 네, 여전히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집행 면제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법률 변경입니까? 법률 변경 플러스 몇 년? 3년이 경과돼야 되죠?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일로부터 3년이 경과돼야 벗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별사면입니까? 네, 특별사면은 몇 년? 마찬가지 3년. 그 다음에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그거 구분하셔야 돼.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도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것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제가 잘 가르쳤거나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거죠? 네, 맞아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아니까 아무래도 후자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결석하지 마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석하지 마시고, 꾸준히 참석하는 게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마지막에 결격 사유자, 6번째 결격 사유자가 누굽니까? 금고 이상의 형의 뭘 받은 사람?
집행유예죠. 집행유예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이거는 3년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 벗어납니까? 집행유예 기간만 경과되면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집행유예 기간만 경과되면 벗어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집행유예 말고 우리가 이제 시험 잘 나오는 게 선고유예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어요. 이거는 결격사유자가 아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격사유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6가지 정도 했었고, 자, 이제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법인은 중개업 플러스 몇 가지 업무만 할 수 있었습니까? 중개업 플러스 몇 가지? 예, 6가지 업무. 중개업 플러스 6가지 업무밖에 못 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겸업. 어떤 거 할 수 있었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이거 조문입니다. 이걸 좀 암기해 주셔야 돼. 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임대 관리. 그리고 끝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냥 관리가 아니고 관리 대행 돼 있죠. 그래서 대행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가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자,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토지랑 건축물을 얘기해요. 건축물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주라는 거죠. 상담. 영어로 컨설팅. 그렇죠? 상담업 해도 되고 컨설팅업 해도 됩니다. 대신 이제 이용업, 거래업, 개발업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뭘 할 수 있었죠?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자, 반드시 누구 대상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자, 대행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 종류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분양 대행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네. 그리고 공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주의하셔야 되고. 자, 다섯 번째가 도배업체, 이사업체의 소개입니까? 도배업체,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에요. 자,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법인인 기업이 직접 운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소개시켜줘야 되고, 용역업을 할 수 없고, 용역업 하는 사람을 알선, 소개시켜줘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용역의 제공이라고 나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용역 제공은. 자, 마지막 업무가 경공매 부동산. 경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 실기 알선, 입찰 신청 또는 매 신청 대리. 그렇죠? 자, 이게 그 유명한 경공매 업무예요. 이 업무는 누가 못합니까? 부칙이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부칙. 내일 모레 바로 시험 치러 들어가야 되겠네. 합격은 보장 못합니다만 시험 치러 갈 수는 있겠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뭐 다는 몰라도 그죠? 들어봤고 뭐 이야기하면 알 것 같고, 예, 그렇게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합격이 안 되고 일단 말을 할 때 딱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합격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점수가,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가 나오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1초, 2초 만에 대답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의 방향을 그쪽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알고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0페이지에 나오는 사무소 이전 할 차례죠. 밑에 내려가면 20페이지 양가로 4분해 보시면 밑으로 사무소 이전 나옵니까? 자, 사무소 이전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집은 옮기는 것을 집은 이전이라 안 그러죠. 집은 뭐라 그럽니까? 이사라고 합니다. 그냥 뭐 집을 이사라고 하지만 우리 집을 이 집을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사무소 같은 것들은 이사라고 안 하고 그죠? 이전하고 그죠? 뭐 어떤 가게도 뭐 상가 같은 것도 다 이전한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무소 중개 사무소 있죠? 중개 사무소의 이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전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뭐 등록관청에서 뭐 사무소를 1년 동안 사용하고 이전해야 된다고 그런 거 없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고 문도 닫고 싶으면 그냥 닫으면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자, 사무소 이전인데 요거 20조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중개 사무소 이전에 관한 내용. 이것도 올해 어김없이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표를 하나 정리할 건데 이 표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 표를 사진을 딱 찍어 놓습니다. 사진을. 어디다 사진 찍어 놓냐면, 전화기에다가 사진만 찍어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 놔야 돼요. 뭐 사진 찍으라고 하면 전화기에다만 딱 사진 찍어가지고 보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관해가 될 게 아닙니다. 요거는 머릿속에 사진을 딱 찍어 놔야 돼요. 머릿속에. 이 표 그대로를. 자, 그래서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한번, 표를 정리할 건데, 자,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사무소 이전이 자기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게 있어요.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는 게 있어요. 관할 외로 이전하는 거. 이번 시험에 이제 관할 외로 이전하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 있죠? 예, 분사무소 이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돼. 이렇게. 요 표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은 완벽한데. 자, 관할 내로 이전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관할 내로 이전한다. 그러면 관할 내로 간다는 거는 예를 들어 사무소가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그럼 거기에 있었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무소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있었으면 거기로 가는 게 관할 내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관할 외로 가는 거는 사무소가 거기에 있었어.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저기로 가는 거지. 또 여기 또 네 개가 나와야 돼요. 저기, 여기, 그리고 어디? 거기. 하나 더 있어요. 뭐? 조기. 예, 조기. 뭐 또 하나 더 있겠네.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극이라고 하더만. 극이. 새로운 게 하나 나왔네. 극이라고. 극이. 극이는 사투리입니다. 극이가 뭐예요? 극이가. 자, 하여튼 거기 빼고 가는 거잖아. 관할 외로 간다는 거는, 자기 등록관청 관할 외로 간다는 거는 거기 빼고 가는 거예요. 예, 뭐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남구잖아요. 자, 남구에서 남구로 가는 거는 관할 내로 가는 거고, 남구에서 부산 해운대구로 가는 거는 관할 외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남구 빼고 다른 시군구로 가는 걸 관할 외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할 내가 어디냐, 관할 외가 어디냐, 이렇게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시고, 그냥 각 상황에 따라서,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러면 그걸 가리켜서 신고의 시기라고 불러요. 신고 시기는 똑같습니다. 전부 다. 관할 내로 가든 관할 외로 가든 분사무소의 이전이든 모두 이전한 날로부터, 이 말은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신고한다. 그 말이겠죠?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입니다. 자,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어려운 거 없죠? 똑같기 때문에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후 신고. 그러면 신고하러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말이지? 그게 신고 관청입니까? 자, 신고하러 갈 때 신고는 어디로 가서 해야 되는가? 그 말이지? 관할 내로 간다. 남구에 있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그대로 남구청 가야 돼요. 남구청. 자, 그러면 남구청이 어디입니까? 어디요? 남구청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동네를 얘기하더라고. 동네가 아니고 삼산동. 그럼 안 되고 등록관청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들. 아시겠죠? 남구청이 어디입니까?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등록관청. 어디 가니까 대전이 아니라 대전시장이 누굽니까? 그러니까는 진짜 이름 얘기하더라고. 자기 교부시도지사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냐, 이걸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대전시장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름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 그분 합격하셨어요. 나이 좀 어리신 분인데, 예.
아니, 28 여자분인데 합격하셨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퇴사 안 하시고. 자, 순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간을 외로 가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남구에서 부산 해운대구로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신고해야 되느냐? 남구청 가야 되느냐? 해운대구청 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해운대구청 가야 된다. 그 말이겠지. 그럼 해운대구청은 뭐라 부르겠습니까? 그냥 등록관청이라 하면 얘랑 좀 다를 게 없잖아. 이전한이 아니고 이전 또 비슷하네, 그지? 예. 이전 후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시험 질문이에요. 뭐 이전 전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전 후 아까 방금 얘기한 이전 전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전 전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법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 두 글자로 종전이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전 할까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서 신고해야 되는가 그 말이네. 일단 지우고. 자, 신고 시기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다 똑같으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신고관청. 신고관청이 여기 보시면 각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요거 다 시험에 지문이 나오는 것들인데, 일단은 관할 내로 가는 경우에는 자, 남구에 있다가 그대로 남구로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남구청 가야 됩니다. 그럼 남구청이 뭐라 부릅니까? 남구청을 등록관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관할 외로 가는 경우에는 남구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부산 해운대구로 간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남구에 가야 되겠습니까? 해운대구에 가야 되겠습니까? 해운대구에 가야 된다. 그래서 해운대구청을 뭐라 부르냐면 이전하고 난 이후죠.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 이렇게 부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 후 등록관청의 반대가 뭐가 되겠습니까? 네, 보통 이전 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법에는 뭐라 돼 있다고? 종전돼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 후 반대는 종전. 그러니까 종전 등록관청은 남구청이고 이전 후 등록관청은 해운대구청이다.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이전인데, 자, 법인의 분사무소 이전인데, 주된 사무소가 남구에 있고, 자, 분사무소가 부산 해운대구에 있다가 부산 수영구로 이전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세 군데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네, 남구청에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남구청. 자, 그 말은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들은 거의 모든 내용을 주된 사무소에서 다 관리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 여기가 적으면 되겠습니까? 예, 주사무소 등록관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주된 사무소 해도 되고 주사무소 등록관청. 자, 그래서 요 신고관청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갈 때 그냥 가는 것은 아니겠지. 그죠? 뭐 신고하러 갈 때 신고 시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가지고 가야 되는 서류가 기본적으로 사무소를 이전한다고 하면은 그 이전 신고서라고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전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이전하겠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서류가 뭐냐면 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뭐가 바뀝니까? 소재지가 바뀌겠죠. 그러면 그 소재지는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죠? 등록증. 자, 무슨 등록증입니까?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죠?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하고 관계없어.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에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록증을 복사해서 가져가면 됩니까? 사무실에 벽에 걸려있는 거 떼가지고 복사해서 그냥 복사본 갖다 주면 됩니까? 복사본 필요 없잖아. 그렇죠? 주소가 바뀌니까 원본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본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등록증이라고 안 부르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라고 합니다. 지점, 그죠? 설치 신고를 하기 때문에 등록증이 아니고 뭐라 부르겠습니까? 신고를 필했다. 이 말은 신고 필증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합니다. 신고 필증 원본. 분사무소는요, 분사무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전을 하고 나서 신고하는 거니까 사무소를 확보했을 거 아니야. 이전했죠? 사무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무소를 확보했다고 하는 사무소 확보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사무소 확보 서류. 자, 만약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에 확보했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에 확보했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뭐라 부르냐면은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무소 확보 서류가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서 그런 건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에 확보했다면 그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도 같이 써가지고 제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한 가지 밑에. 자, 그러면은 이전 신고를 받게 되면 신고관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냐. 조치사항. 등록증을 주소를 바꿔가지고 다시 등록증을 어떻게 합니까? 등록증 재교부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분사무소는 어떻게? 신고 필증을 재교부를 하는 게 원칙이겠죠. 이게 원칙인데, 자,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뭐가 안 바뀝니까? 등록관청이 안 바뀌잖아요. 난고청 그대로죠. 관인이 안 바뀌어, 밑에 난고청이. 그래서 그 등록증 그대로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할 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다시 교부해야 돼. 밑에 구청장이 바뀌잖아. 그죠? 관인이 도장이 바뀝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사무소도 해운대구에서 그냥 해운대로 이전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분사무소 관할 내로 이전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단 변경사항 기재 후 신고필증 교부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분사무소는 이전은 어디에 가서 신고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여기에서 신고하기 때문에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이전 전 등록관청이랑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 분사무소가 이전됐고 왔고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운대구청하고 수영구청이 이 분사무소 이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어디만 알고 있어? 주된 사무소에 있는 난구청만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 난구청이 어디에다가 이전 전 해운대구죠 및 그 다음에 이전 후 수영구입니다. 여기 관할에다가 통보해야 돼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야기해 줘야 돼. 해운대구에다가 전화해서 이전했고 그 다음에 수영구 전화해가지고 이전 왔고 이런 식으로 주된 사무소에서. 자, 여기 이제 하나 남았죠. 여기 이거는 이번 순환에 안 합니다. 여기 관할 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거 안 합니다. 왜 하냐면 1월달에 안 올까봐 1월달에 할 걸 난간해야 돼. 1월달에 안 올까봐 이거 안 합니다. 1월달에 와서 이거 들어야 돼요. 이거 해야 돼. 1월달에 되겠습니까? 1월달에 안 올까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하면 완벽해. 이게 그래서 요 표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사진을 찍어야 돼. 사진을 어디에다가 사진 찍으라고? 머리에 찍어야지. 뭐 전화기에만 찍어놓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한 문제 맞춥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정리하고 밑줄 한번 다시 끄어볼게요. 그러면 밑줄. 자, 거기에 20페이지 양가로 4번의 밑에 사무소 이전에서 어디 끝이냐면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있네. 이전 신고해가지고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요걸 밑줄 껐습니다.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일단은 똑같으니까 이런 거 다 시험 나오죠. 10일 이내니 7일 이내니 이런 거 다 시험 물어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관할 지역 외의 지역 나오죠.
예, 관할 외라고 부릅니다. 줄이면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밑줄 긋고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 부릅니다. 그죠? 이전 후 등록관청, 이전 후 시군구, 이전 후 사무소 관할 시군구.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 부르고요. 자, 그때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첨부 서류로서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신고필증 원본 되어 있고 사무소 확보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기재가 지연되면 기재지연 사유서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고,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자, 그래서 등록증과 신고필증을 재교부를 해주고, 원칙이죠. 원칙이라는 얘기인데, 다만 해가지고 관할 지역 내로 이전, 이 말이 있습니다. 그거 밑줄.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의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교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 거기 쭉 보시면은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에다가 통보해야 된다는 사실. 그거 믿을 것입니다.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그러니까 분사무소 이전 전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할에 다 통보해야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밑줄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됐고. 자, 이번에는 이제, 요것도 한 문제, 8번도 한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자, 인장이라고 하면,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인장이라고 하면은 도장입니다. 도장이에요. 도장을 우리는 이제 인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약서나 이런 확인 설명서에다가 찍는 도장. 이게 뭡니까? 인장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장이 사무소에서는 항상 어떤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인장이? 잘 보관이 아니고 아주 촉촉한 상태로 되어 있어야 돼. 뭘 잘 보관이야? 촉촉한 상태로 되어 있어야지. 인장이 말라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 끝납니다. 예. 인장 마르는 순간 바로 접어야 돼요. 인장 찍은 지, 도장 찍은 지 한 2년 됐다. 그럼 바로 찍어야 됩니다. 바로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장은 항상 어떤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된다? 촉촉한 상태. 그 상태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인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인장. 그럼 어떻게 이제 하면 촉촉하게 되느냐. 그 말인데,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인장 등록은 두 가지인데, 등록 시기랑, 그 다음에 그 방법 및 절차, 두 가지인데, 등록 시기만 오늘 보겠습니다. 인문 과정이라서. 인장의 등록. 자, 인장은 등록합니까? 신고합니까? 등록해놨죠. 예. 등록을 해놔도 자꾸 신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왜 웬만하면 다 신고하거든. 웬만하면 다 신고하는데 인장은 등록입니다. 주의하셔야 돼. 인장 신고해야 한다. 그거 틀렸습니다. 그 자체가 틀린 지문이에요. 인장은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장 등록이라고 적어놨죠. 일단 요거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장의 등록 주체, 인장 등록 의무자를 아셔야 돼. 첫 번째. 자, 요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및 소속 공인중개사 있어요. 자, 이 개업하고 소속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격증이 있다. 또 그거보다 더 공통점이 있어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한 공통점이라고. 확실한 공통점은요. 물론 자격증이 있다도 맞긴 맞아. 근데 이제 그 법인인 개업은 이렇게 자격증이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법인 자체는. 자, 그래서 더 정확한 거는 개업 및 소속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업 및 소속은 중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장을 만약에 변경했다 그러면은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인장의 등록 의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개업 및 소속. 개업하고 소속이 인장 등록 의무자고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개보조원은 인장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 들은 거죠?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 도장을 팔 수는 있습니까? 도장 팔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보조원이라고 도장 안 파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원한다면 파주세요. 도장을 파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계약서 있어요. 거래계약서 같은 거, 매매계약서에다가 그 보조원이, 중개보조원이 그 거래계약서에다가 자기 판, 인장, 도장을 찍어도 됩니까? 안 되고.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개보조원이 그 매매계약서에다가 도장 찍어도 됩니까? 아니, 지도장만 말고 자기 중개보조, 당연히 개업은 찍지. 소장님 찍고, 소속이 중개행위 했으면 소속 중개행위 했으면 소속 찍고, 그냥 그 옆에다가 보조원 도장 찍으면 되냐고. 됩니다. 여러분들. 책임지겠다는데 왜? 자기도 사무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찍겠다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법에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에 뭐 도장을 찍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개업하고 소속은, 개업은 무조건 일을 안 해도 무조건 찍어야 돼요. 개업은.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일을 참여했으면 찍어야 돼요. 일을 참여 안 했으면 안 찍으면 되고, 참여했으면 무조건 찍어야 돼요. 참여했는데 안 찍었다 그러면 그것도 뭐 자격정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법적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 하지 말라고 하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하면 된다. 그래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개업 및 소속이 인장 등록 의무자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시기만 볼게요. 인장 등록은 아까 그 주체가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인장 등록하느냐면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에요. 자, 업무 개시 전, 이 말은 며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업무 개시 전이에요. 라고 나오기 때문에 틀린 표현으로 뭐가 나오냐면 뭐 업무 개시 10일 전 아니면 업무 개시 후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와. 그렇죠? 반드시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예외가 있어요. 자, 예외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 함께 할 수 있냐면 개설 등록 신청 시, 최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 있어요. 등록 신청서 거기 제목 밑에 인장 등록이라고 두 개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 그 말이고,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는 언제 함께 할 수 있느냐? 고용인 신고 시 함께 할 수 있어요. 고용인 신고할 때 함께 인장 등록, 소속은 인장 등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원칙이고 요거 두 개는 예외입니다. 그런 시험 문제에 예를 들어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맞습니까? 틀렸고, 한 번 더.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한다 이래 나왔어요. 맞습니까? 맞기도 하고 뭐 안 맞기도 하고. 자, 요게 여러분들 이제 국어예요. 국어 내용인데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물어본 것이 원칙을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것은. 그러니까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한다. 맞아.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 원칙 물어본 거잖아요. 그 맞는 말이, 그렇게 나오면 맞는 말인데, 이게 들어가면 틀렸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야 된다. 이건 틀렸어요. 반드시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그거는. 왜? 반드시는 예외가 없는 상황이에요. 반드시는 예외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외 있잖아. 그래서 반드시가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별로 뭐 어려운 문제 그렇게 안 나옵니다.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국어적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 이런 거는 문제 많이 풀어보고 하면 나중에 다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항상 구분하셔야 되고, 자, 인장 등록이 있는데, 자, 인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인장 변경. 인장을, 인장 도장 때문에 뭐 사업이 잘 안 되나 그래가지고 막, 도장을 막 세리 바꿔가지고, 도장 나무가 이상한가, 아이가 그러면서. 인장을, 변경 등록, 지금 못하는 거 생각 안 하고 지금. 인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인장, 변경 등록. 자, 인장 변경 등록은 언제까지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인장 변경일로부터. 그럼 변경일로부터라고 하면은, 바꾸고 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바꾸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인장 변경일로부터 며칠? 요거 7일입니다. 7일이네. 변경 등록해야 돼요. 변경일로부터 7일이네. 10일 아닙니다. 10일 아닙니다. 7일. 자, 7일이냐, 10일이냐, 막 헷갈립니까? 네, 할 수 없어요. 그냥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10일, 그냥 7일 하면 안 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네. 이렇게 묶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이 잘 납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네. 변경일로부터 7일이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10일, 7일, 이것만 해가지고는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전이면 사무소 이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네. 변경은 인장 등록, 인장 변경이잖아요. 변경일로부터 7일이네. 이런 식으로 같이 암기해야지 잘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인장의 등록 시기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인장의 등록 방법과 절차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1월달에 할 건데, 일단 한 가지만 보면은 인장의 등록 방법과 절차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좀 틀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좀 틀립니다. 자,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이 세 종류가 있었다고 했죠. 자, 첫 번째가 자연인으로서 자격 취득해가지고 등록을 했다. 그건 무슨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없는데 계속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자연인으로서. 부직사의 기업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자연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인이에요. 개인이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법인 설립해가지고 등록했다. 법인인 기업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기업이랑 부칙이랑 자연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소속이 있잖아요. 소속도 자연인입니까? 네. 그러면 그 세 사람이 등록하는 방법 절차가 똑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법인이 있죠. 법인인 기업이 등록 방법하고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된다 보시면 돼요. 개인하고 법인하고 인장 등록 방법 및 절차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인장 등록에서 자, 밑줄 긋습니다. 양가로 1번에 보시면 개업 및 소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업 및 소속. 이 두 사람이 뭐란 얘기입니까? 등록 의무자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개업 및 소속이 등록 의무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장 등록 파트는 이 주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양가로 2번에 보세요. 인장 등록은 자, 마찬가지 개업 및 소속이라고 주어가 되어 있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밑줄 등록해야 한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개설 등록 신청 시, 자, 개업은 개설 등록 신청 시, 그리고 소속은 밑에 고용인 신고 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그 인장의 등록 방법 및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1월달에 하고 휴폐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휴폐업 9번 보세요. 휴폐업 9번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한 문제입니다. 휴업하고 폐업. 휴업은 우리가 잘 압니다. 휴업은 잠시 어떻게 하는 거? 잠시 쉬는 거죠. 휴업. 그럼 폐업은요? 폐업은 좀 문 닫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이제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신고 의무. 첫 번째 신고 의무. 두 번째가 휴업 기간에 대해서 자, 두 가지 말씀드리면 되는데, 신고 의무. 자, 다른 것도 뭐 사무소 이전에도 신고해야 되고, 뭐 분사문 설치시 신고해야 되고, 신고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얘는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사후 신고입니다. 하고 나서 신고하는 건데, 얘는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특이한 거예요. 이게 미리 신고해야 된다. 미리 하기 전에. 그래서 이거를 무슨 신고라고 부르겠습니까? 사전 신고 이래 부릅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네 가지가 나와요. 요걸 알아두세요. 사유.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 첫 번째가 몇 월 초과냐면은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3월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죠? 3월. 근데 여기서 보면 초과라고 되어 있잖아. 초과. 초과라는 말은 3월을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포함하지 않죠. 네, 3월 이상이라고 하면은 3월을 포함하잖아. 그래서 3월 이상 휴업은 틀렸습니다. 3월 초과니까 3월까지는 예, 신고 안 하고 그냥 쉬면 돼요. 그냥 내가 그냥 스스로 그냥 쉬면 돼. 등록관청에 신고 안 하고 쉬면 됩니다. 3월까지는. 근데 3월 하루를 휴업하고 싶다 그러면 신고하러 가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3월 초과 휴업이다 그 말이고. 자, 그래서 모든 휴업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휴업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 아니다. 3월 초과 휴업. 자, 하나 더 있어요. 거의 같은 건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후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개설 등록을 했지만 이제 3월 초과하도록 이제 업무를 이제 아직 이제 개시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은 신고해야 됩니다. 3월 초과 휴업하고 거의 같은 거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폐업이 나와야 되겠죠.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 번째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 재개, 업무 재개죠. 휴업한 중개업, 업무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네 번째가 휴업의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 이 네 가지가 뭡니까? 미리 신고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네 가지. 자,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하는 경우입니까? 하고자 하는 경우, 이겁니다. 자, 하고자 하는을 한 글자로 얘기하면 뭡니까? 한 글자로. 한자. 하고자 하는을 한 글자로 얘기하면? 할입니다. 할 경우. 하고자 하는 하고 같은 말이 할입니다. 맞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할 경우는 아직 안 한 거잖아. 그거예요. 하고자 하는 것도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할이라고 나오면 맞는데 할 경우, 폐업할 경우 신고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면 틀렸습니까? 하면 틀린 겁니다. 폐업한 경우 신고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에. 안 나온 건 얘기 안 합니다. 폐업한 경우 틀렸습니다. 폐업할 경우 신고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전 신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한 글자 막 받고 그럽니다. 우리 시험은. 그리고 저번 주에 했었죠. 교원공매 부동산인데 뭐라고 나왔다고? 틀리게? 교원공매 동산이라고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했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 항상 문제를 때 어떤 부분을 바꿀 것인지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월 초과 휴업이랑 폐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고서가 있습니다. 이 신고서는 휴업 따로 되어 있고 폐업 따로 되어 있고 그게 되지 않고 이 네 가지가 제목이 한꺼번에 되어 있으면서 같은 종이에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휴업이다 그러면 휴업에 체크하고 폐업이다 그러면 폐업에 체크하고 그래서 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신고서에다가 지금 휴업하고 폐업에 대해서는 일을 지금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할 거잖아. 안 하기 때문에 등록증이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에 대해서 원본입니다. 원본은 벽에 게시되어 있는 원본을 등록관청에 가져가야 돼요. 자, 그래서 등록증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신고만 가능할까? 직접 가야 된다 해가지고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기억해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 재개하고 기간 변경. 업무 재개하고 기간 변경은 이제 휴업한 중개업을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휴업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신고서만 가져갑니다. 등록증은 가져가고 싶어도 등록증이 내한테 없습니다, 지금. 이미 등록관증 갖다 줬잖아. 그렇죠? 그래서 신고서만 제출하고, 무슨 신고를 가능하냐면, 방문해서 신고해도 되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방문 전자 신고 가능. 방문도 해도 되고, 전자신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딱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한번 써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업 기간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1월달에 할 거예요. 1월달에. 왜 1월달에 합니까? 1월달에 안 올까봐. 안 올까봐 1월달에 합니다. 자, 22페이지 휴업 폐업에 대해서 여러분 해야 될 거예요. 양가로 1번에 휴업 및 폐업 신고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에 보세요. 3월 초가 휴업입니다. 3월 초가입니다. 초가 주의하셔야 되고 하고자 하는 때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거기 신고서에다가 등록증을 첨부해. 등록증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해가지고 개설 등록을 한 자가 3월 초과하여 업무 개시하지 않을 경우도 신고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넘어가서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도 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소리. 그렇죠? 양가로 이번에 재개라고 나와 있네. 재개, 업무 재개. 자,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죠. 그때 재개 신고서만 제출하면 돼. 등록증은 제출할 필요, 등록증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재개 신고를 이제 등록관청이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반납받은 등록증이 있을 거 아니야. 반납받은 등록증을 어떻게 하냐면 즉시 반환이에요. 자, 즉시. 그 즉시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등록증을 지금 등록관청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반납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재개 신고하면 그 반납받은 등록증을 어떻게 하라고? 즉시 반환이에요. 여러분들 즉시가 있고 지체 없이가 있단 말인데 지체 없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즉시가 빠르겠습니까? 지체 없이가 빠르겠습니까? 즉시가 빠릅니다. 지체 없이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체하지 말고 그냥 주란 얘기고 그냥 지체하지 말고 주란 얘기고 즉시는 바로 주란 얘기입니다. 바로 그냥 즉시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의미. 예. 그래서 지체 없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즉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즉시 반환. 그러니까 반납받은 등록증 그걸 그대로 주는 거지 뭐 새로 뭐 작성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재교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교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고 자, 기간 변경. 그럼 기간 변경입니까? 예, 양가로 3번에. 자, 기간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간 변경 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되고. 자, 거기 휴업하고 폐업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기억에 나와 있네. 방문하여 신고 제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그 뜻이지. 왜?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재개하고 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방문하고 전자가 다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휴업 기간은 1월 달에 보고. 자, 일단은 중개사무소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21조까지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중개 업무, 본격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